안녕하세요. 청년이요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플, 가짜뉴스, 거짓 선동 편파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유튜브 SNS 단톡방 꼰대 찌질이 2편이 되겠네요. 제가 1편에서 PC통신 시절의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8, 9년 동안의 PC통신 생활에서 본 가장 찌질한 쪼다의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00명 중에서 1등이라는 의미를 빌려서 편의상 천재급 찌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천재급 찌질이가 지금의 SNS, 유튜브 공간에는 최소한 70%,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며 10분 중 7분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이 동영상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편에서 예로 들었던 통신시절 친구의 어떤 행동이 찌질한 짓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PC통신이나 지금의 인터넷, SNS, 유튜브 모두 공통점은 접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영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글과 정보를 읽고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은 모두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는 완전 자율의 공간이며 자기 주도적인 활동 공간입니다. 유익하고 만족스럽다면 자신이 선택과 활용을 잘한 것이고, 반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책임도 오롯이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덩다리 짓에 불과합니다. 둘째, 자신이 필요로 하고 유익하며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글이나 정보를 제대로 구별하는 능력도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정보, 거짓 정보를 덜커덕 선택하거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할 수 없는 정보를 선택하고서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남의 탓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별력, 소화력을 키우라는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 공간, 인터넷 공간, SNS, 유튜브 공간에서의 적응력과 생명력이 자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별력, 소화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투정과 불평을 일삼는 것은 모질이, 미다리 짓에 불과합니다. 셋째, 통신공간, 인터넷 공간, SNS, 유튜브 공간에서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현실 생활에 긍정적인 기여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통신 공간에서 겪은 불편함이나 피해가 현실 생활까지 이어지거나 현실 생활에서 축적한 가치들을 통신 공간에 들어와서 훼손하거나 손실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익은 밥 먹고 허튼 짓. 요즘 사례로 비유를 하자면 값이 비싸고 기능이 뛰어난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금을 매달 납부해 가면서도 고작 문자 메시지나 주고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짓이기도 합니다. 제가 1편에서 사례로 들었던 PC통신 친구의 행동을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꼴보기 싫은 회원이 있어서 탈퇴했다고 치지요. 그렇다면 그 꼴보기 싫은 회원이 떠난 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왔다면 탈퇴한 판단은 틀리지 않은 것이겠으나, 그 꼴보기 싫은 회원이 멀쩡히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곁으로 돌아왔다면 처음에 탈퇴 판단이 성급했고 틀렸다는 걸 먼저 깨닫고 그것을 보충,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선택의 성급함이나 실수를 비롯해서 남의 글을 골라 읽고 이해하는 선별력, 이해력의 부족함도 계속 반복하고, 그것으로 인한 미움, 싫음, 불편함, 약오름, 쪽팔림 등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물을 온통 혼자서 누린 것도 모자라 정기 모임이라는 오프라인 생활 현장에까지 연장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쯤에서 멀쩡한 사람도 스스로 찌질이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요소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 친구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찌질이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미움, 싫음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발산하고 해소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은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움, 싫음은 물론이거나 좋아함 등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발산 해소하는 데 대한 미숙함과 무지, 이것이 무척이나 경계해야 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뭐 이런 도덕률을 강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feeling,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 이것의 개념을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용기, 이것쯤으로 생각을 해보죠. 감정은 일회용이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거나 조금 더 머무른다면 혼자서 누리거나 혼자 담아두기 버거워서 발산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으로 내 편인 사람과 하소연이나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통신 공간, SNS, 유튜브 공간은 감정적으로 내 편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와 부대끼고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즉, 감정의 요소는 일회용 컵처럼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이며,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내가 사용할 전용 컵처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 싫음 등의 감정적 요인이 어떤 판단이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하며 스스로 손실과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항의, 공격 등의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기필코 미움, 싫음의 감정적 요소가 아니라 이성적 요인, 즉 나쁨, 틀림, 유익함, 해로움, 이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움과 싫음이라는 감정적 요소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틀림, 나쁨, 유익함, 해로움 등을 찾으려는 이성적 판단과 행동으로 빨리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이 말을 1편에서 예로 들었던 여자가 미워하는 여자들에서 다시 찾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위로는 상대방의 얼굴 이쁨, 공부 잘함 등을 한치도 줄일 수가 없으며 상대한테 끼치는 공격이나 개선의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바람 피움처럼 틀림, 나쁨의 이성적 판단 요소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 외에는 아들이 명문대 진학, 쌍꺼풀 수술, 표시 안남, 남편이 모은 재산, 일찍 죽음, 이런 것들은 틀리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갖거나 생각할수록 노닥거림에 맞장구를 칠수록 이 내 마음 안에서 미움, 싫음의 감정적 고통이 다시 재생산돼서 내 고통만 더 늘어나고 찌질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선별력, 소화력은 점점 떨어지고 찌질이로 전락하여 거짓 정보나 선동, 편파 정보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 휘둘림에서 헤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미움, 싫음 이런 감정적인 요인을 틀림, 나쁨의 이성적 요인과 구별하는 연습과 훈련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례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여학생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음식을 선택하는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좋다, 싫다라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에만 익숙해지는 반면에 이빨 사이에 끼고 질겨서 싫다, 불편하다, 귀찮다 하는 이유로 이런 음식들을 섬유질 음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뭐 겉은 보기 좋게 보일지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람 구실인 배변조차 못하는 이런 변비라는 질병과 고통으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는 비유가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비의 고통과 가까운 후유증의 증상이 바로 거짓 정보, 선동 정보, 편파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어느 동영상에서 가짜 뉴스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라는 이 단어는 말장난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무지하거나 선동, 편파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짜 뉴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틀린 말,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 거짓말, 이게 저 가짜 뉴스라는 이 단어로 포장이 돼가지고 등장을 한 것인데, 이 가짜 뉴스는 성경의 창세기에도 등장할 만큼 인류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뱀이 그랬다던가요?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무슨 이유를 붙였죠? 그게 바로 가짜 뉴스 아닌가요? 이런 가짜 뉴스가 마치 새로 등장한 신종 유해물인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내 선별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변명과 신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가짜 뉴스를 뿌리 뽑겠다? 가짜 뉴스의 실체는 거짓말, 거짓 정보이거나 틀린 말, 틀린 정보인데, 수석 합격자의 수석 합격의 만점자나 우등생, 세상 만사를 모두 정확하게 꿰뚫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반 사람들이 전하는 정보 중에는 틀린 말, 부정확한 정보로서의 가짜 뉴스 가능성이 무척 높을 텐데, 모든 사람의 입을 닥치게 만들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거짓 정보, 선동 정보, 편파 정보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내 스스로 선별해서 피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며,
선별력을 키우는 팁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간의 뉴스거리나 이슈거리일수록 절대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남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관심을 가져야지, 이거 덩다리짓에 불과합니다. 그 궁금증을 3일 내지 5일 정도 미루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흘이나 닷새 동안은 그걸 안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며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일이므로 그 이유나 설명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대응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리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이성적 사고나 판단의 소재로 삼았던 주제이거나, 야, 이 문제에 관한은 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좀 있다 라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절대 다른 사람들의 그 이슈나 화제거리일수록 정보의 선택을 미루거나 피하는 연습이 선동 정보의 피해를 줄이고 선별력을 키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선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 서두에서 유튜브 공간의 70%,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천재급 찌질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비롯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며칠 뒤 유튜브가 제공하는 평균 시청률이라는 분석 자료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영상의 길이 중 얼만큼을 시청하느냐는 비율인데, 저의 경우 그 평균치가 5%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낮지 않은 편이며 전체 평균이 20%에서 30%이고 40%가 넘어가면 대박 수준이라는 통계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자신이 선택해서 클릭한 정보를 30%만 보고 도중에 멈췄다? 이게 어쩌다 한두 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전체 평균인 거 보니까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통계인데, 이건 정보 선별력과 정보 소화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 정도면 천재급 찌질이 수준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보를 끝까지 다 취하신 여러분은 당연히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겠죠. 여기 제 채널뿐 아니라 다른 채널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릭한 정보는 거의 끝까지 다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그때 그 판단이 되지는데, 30%만 딱 듣고선 이거 나한테 유익하다 틀리다 이거 판단이 서지나,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그 정도 볼 거면 아예 클릭을 안 하고 안 보는 게 낫지. 이렇게 도중에 끊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정보의 선별력과 소화력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그만큼 거짓 정보, 선동 정보, 편파 정보의 피해에 노출된 지표로 삼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공간, SNS, 유튜브 공간에서의 선별력, 소화력, 적응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 딴에는 제 전공 영역입니다 라고 외치고 풀 만큼 하고픈 말이 무척이나 많은 소재이지만, 오늘은 굉장히 제일 긴 영상을 지금 올리는 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루하고 그러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